저는 현재 용주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김규태라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청년 농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청년 농부라는 건 사실 별건 아니고요. 일반 농부입니다. 농부인데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농부를 청년 농부로 따로 지정을 하여서 특별한 지원과 교육 등을 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지정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하는 일은 정확하게 말하면 농부입니다.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청년 농부의 끝자락에 있는데요. 저희 때와 지금 시작하고 있는 청년 농부들은 조금 다른 시대의 흐름을 갖고 있어요. 사실 저는 부모의 권유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용주 지역 내에서 농업의 규모를 어느 정도 가지신 대농의 부류에 속해져 있어서 언뜻 보면은 농업을 했어야 하는 입장이었지만 사실 저는 농업을 안 하고자 했던 입장 중에 하나여서 부모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가정사로 약간의 일이 있어서 제가 농업에 들어오게 됐고, 저의 주요 작물은 인삼과 사과입니다. 지금은 15년 차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메리트는 자기의 업무를 자기가 한다는 거고, 농업이라는 분야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초적인 사업의 시작으로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그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단점입니다. 저는 사실은 농업에 들어오는 거를 빨리 들어오는 걸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유는 처음에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이유 때문인데요. 모든 걸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다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너무 일찍 들어왔을 때 책임져야 하는 부분과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넓어서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하고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한국농수산대학교, 그 다음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농업고등학교가 존재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오면 조금 수월하게 진입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그런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지원적으로 어드밴티지가 적용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장단점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나의 능력과 내가 얼마나 투자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품목과의 궁합에 따라서 수익이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최저시급도 못 받는 경우, 쉽게 말해 매년 일을 하면서도 빚을 지고 살 수도 있고요. 나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도 억대 농부가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 준비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준비 작업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익률로 봤을 때는 억대까지는 아니지만 일반 대기업 가장급 이상은 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추천하고 싶은 분야는 따로 없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런 거 잘하겠다라기보다는 딱 한 가지,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뭘 할지 모르겠는 친구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농업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가장 잘 망할 수 있는 것 또한 농업이다라는 것만 인지하고, 만약에 내가 농업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처음부터 내가 주도적인 농업을 한다기보단 지금은 한 20년 전에 농업과는 변화돼서 대부분 농가들이 규모화가 돼서 그 밑에 직원을 두는 농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농장을 찾아서 아니면 인맥을 통해서 그 농장에서 일해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내가 기본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소면적을 농사를 경험해보는 것 또한 좋음으로써 그러한 욕심이 있는 친구들이 이런 직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농업을 하겠다가 아니고 어떤 품목을 키우겠다라는 품목 선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하시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만큼 달려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특히나 농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지원을 내가 받긴 너무 힘들어요. 잘 따져봐야 되고 잘 챙겨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를 먼저 알아야 되고, 쉽게 말해서 먼저 알아본 놈만 얻어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긍정적인 말만 듣고 와서는 농업을 하지 말아라. 내가 뜻이 있을 때 와서 농업을 해라. 하지만 왜 이 사업을 하냐? 우리는 계속 먹어야 되고
계속 소비해야 되고 새로운 음식을 찾아야 되고 그 식재료는 계속 누군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업을 기피하잖아요. 그 기피하는 사업에 내가 들어와 있으면 그것 또한 메리트거든요. 힘들지만 확장성이 있고 미래성이 있는 게 저는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명 흉대농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대출 사업인데 농신보라고 해서 농민에게는 직장이나 다른 신용도 없으니 농업이 직장이다라는 걸로 해서 농신보라는 보증을 통해 그다음에 또 담보를 통해서 빌려주는 대출이고 저리 대출입니다. 요거는 이제 1단계 농민이 되었을 때 해주는 사업이고 청년 농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요거는 아직 농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3년 이내에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한 달에 월급을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1년 차에는 110만 원,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 차등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분은 농업을 짓겠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해서 3년 동안 월급을 주는 건데 그 3년 동안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내 농업에 대한 키트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이고 청년 농업인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라 만약에 농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요거를 꼭 지원해서 지원받으면서 농업을 준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외에 정말 많은 사업들이 있고 이 두 가지 사업은 조건만 되면 주는 사업이고 그 외에 시에 한 명이나 1년에 한 명이나 2명 정도 해주는 유통 지원 사업, 가공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신 ICT 지원, 기술 지원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기술들은 내가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해서 받게 되면 됩니다. 잘 고민하셔서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지원을 받으시면 성공할 수 있는 농업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ICT라고 해서 ICT 및 이제 전문 첨단 기술이라고 해서 농업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 교육들은 내가 원한다고 하면 현재 지자체에서 교육들이 정말 많아요. 드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청년 농업인들에게는 무료로 지원해 줍니다. 교육비를. 한 조건이 있어요. 자격증을 따야지만 돈을 지원해 줘요. 자격증을 못 따면 돈을 내가 내야 됩니다. 조건은 붙어요. 근데 그런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특히나 ICT 온실 내부의 자동 제어 이런 사업들은 이런 교육들은 정말 전국에도 많고 지금 현재 전라도, 경북, 그다음 경기도 3개에서 스마트폰 육성 사업으로 따로 이제 모집원들 모집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지원도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 수료한 이후에는 대출 사업도 해주고 있어서 좋은 사업인데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제일 중요한 포인트 내가 이걸 왜 내가 이 품목이랑 맞을까라는 궁합과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걸 먼저 고민하고 해야 되지 지원에 따라가는 내 사업은 무조건 망하게 된다는 거 그걸 포인트로 잡고 움직이셔야 돼요. 저희 앞으로의 계획은 단기적인 목표는 집을 짓고 싶습니다. 돈을 벌어 집을 짓고 싶어서 농업에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이 포근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싶은 거고 좀 긴 미래를 봤을 때는 대한민국 농업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김규태가 되고자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들었던 내용 중에 한 말이 이런 게 있어요. 어른들 말 듣지 말아라.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생활 습관에 대한 지도는 부모한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고민은 내가 해야 되거든요. 어른들 의견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의 결정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래서 너무 의지하지 말고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꿈을 자기가 설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